안녕하세요. 골방 영어선생 제임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문장의 형식 중에서 사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형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만 따라와 주신다면은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저도 오늘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의 사형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식을 공부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형식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 우리가 형태부터 바로 살펴봐야겠죠. 자, 뭐 1형식, 2형식, 3형식과 마찬가지로 4형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어 동사가 먼저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4형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목적어가 이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일단 첫 번째 간접 목적어라는 indirect object 줄여서 IO가 먼저 오고요. 동사 다음에 바로 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간접 목적어 다음에 direct object라고 하는 게 한 번 더 옵니다. 이렇게 목적어 두 개가 옵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두 개가 다 목적이기 때문에 자, 품사가 뭐가 된다? 이 명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목적어가 두 개 오는데요. 일단은 뭐 해석을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는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고요. 직접 목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형식에 배운 목적어처럼 직접 목적어 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간접 목적어가 뭐고 직접 목적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자, 뭐 여러분들이 좀 책을 보시면은 뭐 을룰로 해석되는 게 직접 목적어고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게 간접 목적어라고 아마 설명을 한 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해석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게 맞고 직접 목적어는 을룰로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해석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직접 목적, 간접 목적어 이게 사실 개념상으로 보면 이게 좀 맞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은 일단 제가 삼형식에서 목적어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목적어라는 거는 주어가 동사를 하긴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식에서 결국에는 주어가 직접적으로 동사를 하는데 그 영향을 받는 게 뭐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 목적어라는 거예요. 목적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제가 방금 전에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동사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뭐다? 무엇인 이 직접 목적어로 했어요. 바로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간접 목적어는 주어가 동사를 했어요. 그죠? 동사를 했는데 무엇을 했냐? 목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목적을 했는데 이 목적어를 함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세요. 내가 있잖아요. 뭐 운동장에서 뭘 하긴 해요. 뭘 하는데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축구라는 거예요. 그죠? 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구를 함으로 해서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뭐에게. 물론 이 플레이라는 동사 자체가 이 사형식 동사랑 좀 맞진 않지만 뒤에 가서 뭐 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가 동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그 직접 목적어로 한다면은 이 직접 목적어 자체가 이 직접 목적어를 함으로 해서 다른 거에 영향을 준다. 결국에는 주어에 의해서 주어가 하는 동사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뭐다? 바로 간접 목적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로 해석이 돼서 간접 목적어가 된다거나 아니면 을룰로 해석이 된다 해서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게 아니라 주어와 동사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가 동사를 직접적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 게 직접 목적어. 주어가 동사에서 주어가 목적어를 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뭐다? 간접 목적어라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예문을 가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사형식의 해석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어는 당연히 주어 은, 이, 가라고 해석이 되고요. 동사는 당연히 동사 한다. 그죠? 제가 지금 몇 차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해석이 되는 거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 을로 해석이 된다라는 사실 사형식은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주어 은는이가 동사한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를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사형식을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형식을 공부하시면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물론 형태와 해석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형식 동사를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바로 수여 동사라고 우리가 많이 합니다. 수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뭐 누구누구에게 수여를 하다 이런 의미의 이제 그 말이 수여 동사인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형식 동사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동사를 제가 쭉 적어놨죠. 뭐 give, tell, sell, bring, send, teach, show, ask, buy, call, make, cook. 지금 make 같은 경우는 사실 3형식에도 나오고 4형식에도 나오고 5형식에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장을 보고 뭐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태라든지 문장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 메이크는 몇 형식이다 라고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머릿속에 메이크는 3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4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5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만 머릿속에 좀 일단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대표적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동사들 대표적인 4형식 동사인 거예요. 그럼 이런 동사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동사들이 4형식으로 쓰였다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주어 은는이가 동사한다. 뒤에는 당연히 간접 목적어가 하나 나올 거고 뒤에는 직접 목적어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 을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굉장히 give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대표적인 정말 대표적인 4형식 수요 동사인 거고요. teach, 뭐 send도 마찬가지인 경우 뭐 teach나 show 이런 경우도 굉장히 대표적인 4형식 수요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주셔서 이거 딱 봤을 때 4형식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냥 문장 자체를 봤을 때 주어가 나오고 이런 4형식 동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마 설사 그냥 이게 4형식 동사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뒤에 형태를 보니까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직접 목적어가 나왔네. 그럼 이거 4형식 동사 아닐까?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가정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해봤어. 근데 뭐 에게 을로 돼. 그럼 이건 4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한 가지 뭐 요령이라면 요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에 내공인 거죠. 뭐 문장을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원칙과 틀을 딱 일단은 머릿속에 넣는 게 더 중요합니다.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석은 주어 은는이가 동사한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을 이걸 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뭐 4형식의 형태와 해석을 공부를 했고 뭐 동사까지 봤는데요. 일단 예문을 보시는 게 바로 좋을 거예요. 자, 일단 4형식 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싹 지우고 깔끔하게 지우고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쉽진 않은데 일단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4형식 문장의 예시입니다. 예시예요. 자, 볼게요. he 주어가 되겠죠. 그죠? gave. 자, 뭐 4형식 동사라는 거 알았으면 뒤에 다 머릿속으로 간접 목적어 오고 직접 목적어 오겠네라고 예상하겠지만 모르는 경우도 괜찮아요. 일단은 gave 주었다. 동사네. 라는 것만 좀 아시면 일단은 여기까지 나눈 것만 해도 일단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는요 주었대요.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뭐 미가 오고 플라워 어쨌든 대명사도 명사인 거고 플라워도 명사는 명사인 거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두 개나 나왔네. 이거 give 4형식 동사 아니야? 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요 주었대요. 4형식 동사가 아닐까? 나에게 무엇을? 꽃을 주었대요. 문장을 해석을 해보니까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4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뭐 give 같은 경우는 너무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왔대. 4형식이구나. 에게를 해석을 뭐 하고 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혹시나 행여라도 모른다고 해서 그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보충 설명해 볼게요. 자, 그는요 주었대요. 나에게 꽃을 주었대요. 자, 보세요. 그가요 주었는데 무엇을 주었어요?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준 거에 영향을 주는 무엇이 뭐다? 바로 이 간접 목적어 flower라는 겁니다. 근데 주어가 he가 있잖아요. 동작을 하는 그 객체 대상이 뭐냐? 꽃인데 그 꽃을 받는 사람은 결국엔 누구라는 거예요? me.
주어가 동사를 함으로 해서 그 목적어에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 간접 목적어 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꽃이라면 그 꽃을 주는 거로 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 간접 목적어 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에게 을룰로 해석된다고 해서 에게로 해석된다고 해서 직접 목적어 을룰로 해석된다고 해서 죄송해요. 에게로 해석된다고 해서 간접 목적어 을룰로 해석된다고 해서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그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그 개념 차이인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는요, bought, 샀대요. 그죠? buy의 과거형이죠. Mike bought her a dress라고 했어요. 그죠?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a dress, 드레스를 직접 목적어를 사줬대요. 누가? 마이크가 동사를 했다. 딱딱 떨어지죠? 주어가 마이크가 동사했다, 사줬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녀에게 뭐를 address, 직접 목적어를 딱 사형식 딱 떨어지게 딱 나오죠, 그죠? 그 형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죠? 많이 연습해 보시면은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 자, he asked me a question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주어죠. asked 물어봤대요, 그죠? 뭐 물어봤다. 자, 뒤에 보니까 명사 나왔네. 사형식이겠구나. 자, 그럼 여기는 IO니까 애게로 해석이 될 거고, 여기는 직접 목적어니까 을룰로 해석이 되겠네.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딱 정리가 되죠. 그는요, 물어보았대요. 누구한테? 나에게. 무엇을? 한 가지 질문을 물어보았다. 주어 은는이가 동사했다. 간접 목적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깔끔한 사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자, 사형식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동사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니까. 물론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 막 관계대명사 붙고 전치사 붙고 하게 되면 문장의 해석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주어 있느니가 동사한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계속해서 지금 4형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내용은 지금 여기 나오다시피 지금 4형식에서 3형식을 변환하는 내용입니다. 자, 4형식 같은 경우는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가 나오고요. 동사가 나온 다음에 이 목적어가 있잖아요. 목적어가 두 개나 돼요. 두 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 두 개나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하나로 줄이면서 형태 변화를 할 수 있어요. 바로 4형식을 3형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변환을 시킬 때 일단 주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오는데, 제가 아까 4형식의 형태를 설명드릴 때 3형식에서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직접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주어가 동사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우리가 직접 목적어로 했죠. 그래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줄 때 어떻게 형태 변화를 시키냐? 이 직접 목적어가요, 바로 주어 동사 다음에 이게 목적어 자료로 바로 오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남아있는 건 이 간접 목적어 하나가 오게 되는데, 이 간접 목적어가 일단은 직접 목적어가 되는 목적어 뒤로 가기는 해요. 어쨌든 이 명사의 형태로 가긴 가는데, 자, 그냥 무작정 IO와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죠. 바로 이 전치사라는 문법적인 요소가 이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결국에는 그냥 명사가 되겠죠. 뒤로 가게 되면 명사가 되는데, 이 명사 사이에 위치가 되게 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4형식에서 3형식을 바꿀 때 주어 동사는 그대로 오고요. 직접 목적어가 이 3형식으로 바뀌면서 바로 주어 동사 뒤에 위치를 하게 되고,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 말이 계속 꼬이는데,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가 3형식에서 맨 뒤로 가긴 가는데, 그 간접 목적어 앞에 뭐가 붙는다? 바로 이 전치사가 붙게 된다는 거예요. 전치사가 지금 매 시간마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전치사 다음에는 문법적으로 반드시 뭐가 온다? 바로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이게 왜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어쨌든 사형식에서 오는 두 개 목적어 다 어쨌든 두 개가 다 목적어이기 때문에 품사는 뭐가 된다? 바로 명사가 된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그 직접 목적어가 삼형식으로 바뀔 때 목적어가 오고 그 사이에 그 전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가 그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형식 동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있는데 그런 동사들이 삼형식으로 바꿀 때 어떤 전치사를 쓸 거냐라는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남게 돼요. 다 똑같은 전치사를 쓰는 건지 아니면 동사마다 쓸 수 있는 전치사가 따로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뭐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그 동사, 사형식 동사에 따라서 지금 여기 적어놨죠. 전치사의 종류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to가 올 수도 있고, for이 올 수도 있고, of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단 뒤에서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지우개로 내용 싹 다 한번 깔끔하게 지우고요. 자, 동사별로, 자, 사형식 동사별로 삼형식으로 변환을 했을 때 어떠한 전치사가 쓰이는지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형식 동사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일단은 삼형식으로 변환했을 때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들입니다. 자, give가 있고요. send가 있고, tell이 있고, teach가 있고요. bring, show. 자, 이러한 동사들은 사형식으로 쓰이다가 삼형식으로 바뀔 때 아까 그 전치사로 뭐가 쓴다? to를 쓴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to 말고 of를 쓰는 동사들도 있어요. 사형식 동사 중에서. 자, 대표적인 게 ask가 되고요. inquire, 주로 이제 묻다라는 동사들인데, 자, ask와 inquire 같은 경우는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변환할 때 전치를 뭘 쓴다? of를 쓴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 제가 물론 설명을 드리지만, 아마 예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보세요. 자, 다음은 전치사 for입니다. for. 자, 삼형식으로 변환을 할 때 for를 쓰는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들은 뭐가 있냐? buy, make, cook, car이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변환할 때 전치사 뭘 쓴다? for를 쓴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예문을 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변화하는 예시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형식 예문들은요, 제가 아까 사형식 설명을 할 때 있잖아요. 사형식에서 나왔던 예문들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볼게요. 자, he gave me a flower라고 했어요. 자, 동사 지금 뭐가 쓰였나요? 동사 뭐가 쓰여요? give가 쓰였죠.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give를 쓰게 되면은, 자, 우리가 전치사 뭘 쓴다고 했어요? 지금 to를 쓴다고 했죠? 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변화시키는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어와 동사는 그대로 내려와요. he gave는 그대로 내려온다고 했고요. 아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변환시켰을 때, 뭐와 순서가 바뀐다?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순서가 바뀐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사형식에 쓰인 직접 목적어가 그냥 목적어 자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해석은 삼형식과 똑같아요. 주어는 이가 동사한다, 목적어 을로 했는데 뒤에 전치사만 붙여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는요, 주었대요. 무엇을요? 꽃을 주었대요. 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형식에서 삼형식을 일단 기본적인 변화는 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 지금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잖아요. 간접 목적어는 어쨌든 맨 뒤로 가게 되는데 he gave me a flower me가 아니라 이 바꿨을 때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전치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전치사 이거 to가 들어가게 됐죠. 근데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냐?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바로 이 동사, 사형식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 자, 해석을 해주면은 he gave a flower. 그는요 주었대요. 무엇을? 꽃을.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 성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딱 단순히 이제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어떤 건 4형식이고 어떤 건 3형식이 되고, 제가 이제 문법을 처음 공부했을 때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시문도 한번 볼게요. 자, Mike bought her a dress라고 했어요. 그죠? 마이크는요 사줬대요.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드레스를. 이것도 형태 변화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주어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내려오죠. Mike 그대로 내려오고요. But 동사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직접 목적어가 address가 되겠죠. 그죠? 근데 삼형식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주어 동사 다음에 바로 오는 목적어 자리에 온다고 했어요. 그죠? 마이크는요, 사줬대요. 무엇을? 드레스를 사준다라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삼형식 변화는 일단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사형식의 형태를 보니까 일단 그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네요. 간접 목적어는 제가 삼형식으로 변화할 때, 아이고, 여기 미가 아니라 헐이 돼야 됩니다. 제가 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수정을 못했네요. 그녀를 이게 맨 뒤로 가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헐 자체를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뭘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전치사를 넣어야 된다는 사실. 자, but 같은 경우, by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4형식에서 3형식을 변화할 때 for이라는 전치사를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Mike but address 마이크는요 사줬대요. 무엇을? 드레스를 for her 그녀에게 그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전치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뜻 같은 것만 잘 알고 계시면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for 같은 경우도 사실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뭐뭐에게란 뜻도 있고 뭘 위해서란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전치사 공부할 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He asked me a question이라고 했어요. 사형식이죠.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명사가 나왔네요. 그죠? 대명사 me, 그 다음에 그냥 단순 명사, 일반 명사 뭐 question이 나왔는데요. 삼형식으로 바꾸면은 그가 그대로 나오고 ask 동사도 그대로 내려오죠. 제가 직접 목적어가 삼형식에서는 주어 동사 다음에 바로 온다고 했고요. 이 간접 목적어가 맨 뒤로 가기는 가는데 그 앞에 뭘 놔줘야 된다? 전치사를 놔줘야 된다. ask, inquire 같은 경우는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무슨 전치사를 쓴다? 전치사 of를 쓴다는 사실. 그는요 물어봤대요. 질문을 누구한테? 나에게. 뭐뭐 의뢰가 아니라 뭐 나에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4형식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인 형태와 해석만 알고 있고 변화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앞에 내용 한 번씩 돌려보시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복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4형식 공부를 같이 해봤어요. 4형식 굉장히 독특하다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장의 형식입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사실은 벗어나지는 않아요. 4형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크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태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석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중간중간 포인트 집어준 부분 있잖아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그런 품사라든지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는 사실 그리고 4형식을 3형식으로 변환을 했을 때 전치사가 하나 더 붙는 사실 그 직접 목적어가 바로 목적어 자리로 오고 간접 목적어가 맨 뒤로 가기는 가는데 그런 이제 순서가 바뀌었을 때 전치사가 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4형식 동사마다 3형식으로 변환을 했을 때 전치사가 오는 게 좀 다르다. 뭐 to가 오는지 for이 오는지 of가 오는지 이거는 4형식 동사에 따라 달렸다는 사실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해 주시면서 4형식을 공부해 주시면은 어떤 기본적인 4형식 내용은 잘 이해를 해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5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5형식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수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5형식은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수업 준비가 까다롭다라는 거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방 영어 선생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